6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진 5살 아들 경호를 찾아 헤매던 78세 김옥분 할머니 앞에 나타난 북한군 고위장성 리정호.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발견한 어린 시절 경호의 흔적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경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그 이름의 순간 흔들리는 리정호의 표정.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제 이름은 리정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난 모자.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인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혈육의 정은 60년의 세월과 분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침 6시 김옥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살의 몸이지만 새벽잠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얕았어요. 강원도 철원의 이산가족 임시거주시설, 지금은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옥부는 오늘도 혼자만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이 좋네요. 옥부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 26살의 모습 그대로 액자 속에 머물러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옥분의 일상이었어요. 우리 경우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손에 익은 빗자루를 들고 시설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옥분 혼자만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도 끊긴 지 오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이곳을 왜 굳이 지키고 있냐고 물으면 옥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경우가 돌아와서 엄마를 찾으면 어쩌겠어요? 오전 10시 옥부는 작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온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함경북도 출신 박영수라고 합니다. 1950년에 헤어진 동생 박영희를 찾습니다. 옥부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으로는 페이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옥분의 삶이었어요. 가끔 젊은 공무원들이 와서 할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 경우가 알고 있는 곳은 여기뿐이거든요. 점심 무렵 옥부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밥을 꺼내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늘 2그릇을 차려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 또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경호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옥부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잖아. 오후 2시 옥부는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남북관계에 대한 소식이 자주 나왔는데 오늘도 북한 관련 뉴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정호 대장이 오늘 평양에서 열린 군사회의에서 옥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군 고위 장성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눈매, 그 얼굴형.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옥부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거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원의 하늘은 유독 높고 맑았어요.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옥부는 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단다. 언제든 돌아오렴. 옥분의 목소리가 적막한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우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철조망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분의 가슴은 또다시 먹먹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옥부는 평소와 다른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설 앞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옥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시죠?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나온 조미숙이라고 합니다. 옥부는 당황했어요. 국정원이라니 자신 같은 평범한 노인에게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조미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차를 끓이며 긴장한 마음을 달랬어요. 조미숙은 간단한 차를 마시더니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북한군 고위 장성 관련 뉴스 말입니다. 조미숙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요? 뉴스를 받기는 한데. 옥부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북한군 장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익숙한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조미숙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옥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북한 인민군 리정호 대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옥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오래전 실종된 아들 경호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옥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신고하신 실종 아들 김경호의 특징과 너무도 일치하거든요. 조미숙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실종 당시 나이,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출하신 아들 사진과 비교해봐도 옥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년 전 헤어진 아들의 모습과 지금 이 사진 속 인물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였던 경호의 얼굴에서 자라난 모습을 상상해보면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당시 많은 아이들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군사 엘리트로 키워지기도 했고요. 조미숙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리정호 대장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린 시절 경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경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조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도움이요? 곧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이 있을 예정입니다. 통일 관련 기념행사를 앞두고 양측이 조심스럽게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리정호 대장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통일 어머니의 대표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정호 대장을 직접 만나보시는 거예요. 조미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거든요. 옥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정말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일까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의 비밀 장소에서 만남이 있을 예정이에요. 옥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군 장성의 위험 있는 모습 뒤로 어린 경호의 해맑은 웃음이 겹쳐 보였어요. 제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할머니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미숙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결정하세요. 옥분은 창문 너머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저 철조망 너머에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옥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경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조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로 경호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맞다면 경호는 자신을 기억할까? 옥부는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경호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5살 때의 경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호,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는 경호. 경호야, 정말 내가 맞니? 옥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갈게. 기다려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그 기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는 수십 년 전 경호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울부짖던 5살 경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약속한 날 아침 조미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검소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조미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도 정성스럽게 다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호가 좋아했던 연분홍색 저고리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경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조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정말 경호 씨라고 해도 그분은 지금 북한의 고위 장성입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비무장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삭막해졌어요. 철조망과 초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조미숙이 차를 세웠습니다. 옥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들판 가운데 작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어요.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통일 어머니회 김옥분 대표입니다. 절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조미숙의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측 인사들과 함께 북측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옥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정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북한군 정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옥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린 경호의 얼굴과 지금의 리정우가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통일 어머니회를 대표해서 오신 김옥분 대표님입니다. 남측 관계자가 소개했습니다. 리정우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리정우 대장입니다. 옥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분명히 경호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전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님. 옥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통일기념 행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옥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리정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리정호는 회의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발언을 할 때도 기계적이고 공식적인 말만 했어요. 하지만 옥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 긴장하면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버릇. 모두 어린 경호의 습관 그대로였어요. 대표님, 어머니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옥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분단의 아픔을 겪은 어머니들의 마음으로는 그녀는 리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리정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옥부는 분명히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에서 혼자 있던 리정우와 마주쳤습니다. 대장님,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옥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리정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입니다. 사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경호야. 옥부는 참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정우는 잠시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제 이름은 리정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리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어린 경우와 똑같았어요. 안짱다리로 걷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각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정우는 북측 일행과 함께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다가갔어요. 대장님, 안녕히 가세요. 옥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경호야. 리정우는 차 문을 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옥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건강하십시오. 리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옥부는 철조망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조미숙이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우리 경우가 맞아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경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호는 저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날 밤 평양의 항군간부 숙소에서 리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특히 그 여인이 자신을 부른 이름, 경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호, 경호. 리정호는 그 이름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리정호는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남쪽 방향을 바라보며 또다시 오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리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이다. 남조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가지 마요. 엄마. 꿈속에서 5살 정도 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이었어요.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주변에는 포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호야, 엄마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약속한다. 안 돼요. 엄마 가지 마요. 리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씩 비슷한 꿈을 꿨는데 항상 같은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리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리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어릴 때부터 써온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적혀 있었어요. 1962년 3월. 또 그 꿈을 꿨다. 연분홍색 옷을 입은 여인이 나를 안고 온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1970년 5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면 자꾸 그 여인이 떠오른다. 이상하다. 1985년 12월. 어떤 자장가 선율이 들리면 가슴이 아파온다.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이런 가사가 머릿속에 맴돈다. 리정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만난 그 할머니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리정우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어요. 철조망 앞에서 어린 자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편에서는 그 여인이 손을 뻗으며 경호야 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조망 때문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그 목소리는 분명히 오늘 만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리정우는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게 뭐지? 리정우는 휴지로 코피를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리정우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진정해라 리정우. 너는 조선의 군인이다.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를 본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정우는 평소와 달리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모회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부하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참모진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라. 리정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경호야. 그 말투에는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리정우는 지금까지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리정우는 혼자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경호야, 김치찌개 많이 먹어라. 우리 경호가 이걸 제일 좋아하잖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릴까요? 리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그날 저녁 리정우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양 시내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자꾸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리정호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고아원에서 시작됐어요. 7살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남조선 출신일까? 리정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밤 리정호는 개인 기록을 정리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기장 한 구석에 조용히 적었어요. 오늘 나는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경호라고 불렀다.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다.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리정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쪽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호. 리정호는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자신의 진짜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강원도 철원의 이산가족시설로 돌아온 옥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정호와의 만남 이후 확신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현실도 깨달았어요. 아들은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지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호야, 엄마가 널 찾았는데 왜 모르는 척하니? 옥부는 빈 공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조미숙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조미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옥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리정호 대장이 자택연금 조치됐습니다. 조미숙의 말에 옥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북측 내부 정보에 따르면 지난번 회담에서 할머니와의 접촉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리정호 대장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보고가 올라갔대요. 특히 할머니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고 조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조미숙은 옥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측에서는 리정호 대장을 반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옥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니요. 그럼 우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조미숙은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조미숙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옥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제 손으로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조미숙은 한참 동안 옥분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리정호 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진심을 전하는 거죠.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위험하긴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옥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경우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밤 옥부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경호야, 엄마야. 내가 나를 모르는 척해도 엄마는 안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 경호가 맞아. 엄마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다니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60년을 기다려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편지를 쓰는 동안 옥분의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어릴 때 부르던 자장가를 기억하니?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 말이야. 그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이 열릴 거야. 이틀날 조미숙이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가 안전하게 전달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경호가 읽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한편 그 무렵 평양에서는 리정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숙소를 수색했고 모든 개인 물품들을 압수했어요. 리정호 동지, 남조선 첩자들과의 접촉에 대해 해명하시오. 조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국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리정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경호라는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남조선 여자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리정호는 계속 부인했지만 조사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누군가 리정호의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동료 중 하나였어요. 정호야, 이거 너한테 온 거야.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남쪽에서 온 편지래. 조심해서 읽어봐. 리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호야, 엄마야. 그 순간 리정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우는 모습,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따뜻한 손길, 가리고 자장가.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리정호는 편지를 읽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였고 자신은 김경호였습니다. 엄마. 리정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리정호는 자신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김경호다. 그리고 저 남쪽 어딘가에는 나를 60년간 기다려온 어머니가 계신다. 편지를 받은 후 리정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택연금 상태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나갔어요.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정호는 감시병들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니 정말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바느질을 하던 모습, 김치찌개를 끓이며 경호야 많이 먹어라고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 리정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더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자신이 유치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자신은 앞줄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편에는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경호 5살 생일 기념. 1950년 4월 15일. 사랑하는 경호야, 엄마가 항상 널 지켜줄게. 리정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필체가 편지의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바구니였어요.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경호는 그 바구니를 뒤적거리는 것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항상 조심해라, 바늘에 찔린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들. 리정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손바지와 토끼털 모자가 생각났어요. 리정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경호라고 부르셨을까? 리정호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곧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정호는 개인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김경호다. 1945년 4월 15일생. 어머니는 김옥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실종되셨다. 나는 5살 때 전쟁 중에 어머니와 헤어졌고 그 후 북으로 오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리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공허함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리정호에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그날의 일이었어요. 전쟁의 포화가 거셀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가야 했고 어머니는 어린 경호의 손을 꼭 잡고 피난민 무리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호야, 경호야. 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지만 어린 경호는 인파에 떠밀려 어머니와 떨어졌어요. 엄마, 엄마. 경호도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호는 북으로 밀려 올라간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움직였고
결국 북한 땅에서 고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리정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크고 힘이 실다면. 리정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을 텐데. 리정호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경호야, 엄마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너를 그리워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엄마는 여전히 철원에 있단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집 근처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리정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60년 동안 한 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리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정호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경호입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요. 연분홍색 한복, 김치찌개, 자장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그 자장가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리정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6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쓴 리정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하리라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정호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경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만나뵐게요.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는 바람이었어요. 리정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조미숙으로부터 리정호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 당국이 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리정호 대장이 곧 다른 곳으로 이송될 예정이래요. 조미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경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6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이렇게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옥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굳힌 것이었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옥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옥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미숙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비무장지대로 향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이용해서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비병이 옥부를 막았습니다. 제발요. 저기 북쪽에 제 아들이 있어요. 한 번만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옥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경비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옥부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위에 보고 드릴게요. 1시간 후 특별허가를 받은 옥부는 철조망 근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 그녀는 철조망 앞에 섰어요. 경호야. 옥부는 철조망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가 적막한 비무장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경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옥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옥부는 철조망에 손을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철선이 손에 닿는 감촉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옥부는 눈을 비비며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실루엣이 분명히 리정호였어요. 경호야. 옥부는 철조망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리정호도 옥부를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철조망 쪽으로 걸어왔어요. 북측 경계병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리정호는 뭔가를 말하며 그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드디어 모자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습니다. 불과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어머니, 리정우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이 아닌 어머니였어요. 경호야, 정말 우리 경호구나. 옥부는 눈물을 쏟아내며 철조망에 손을 뻗었습니다. 리정호도 손을 뻗어 철조망 너머로 어머니의 손에 닿으려 했습니다. 철선 사이로 간신히 손가락 끝이 닿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르는 척했어요. 리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경호야. 엄마가 다 이해한다.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엄마가 몰라?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모든 걸 기억했어요. 연분홍색 한복, 김치찌개, 자장가. 리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경호야.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준 자장가 기억하지? 옥부는 철조망 너머 아들을 바라보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잊지 마라 우리 아가. 리정우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엄마. 리정우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야, 경호야.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단다. 옥분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정우가 물었습니다. 경호야, 너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한다. 엄마는 상관없어.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살아있기만 해다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안 돼요, 어머니. 이제 헤어질 수 없어요. 리정우는 절규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았어요. 대장님, 돌아가셔야 합니다. 북측 군인이 말했습니다. 리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리정우가 아닙니다. 저는 김경호예요. 어머니의 아들 경호예요. 그래, 우리 경호야. 옥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리정우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옥부는 철조망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드디어 아들을 찾았고 아들도 자신을 기억해냈으니까요. 경호야, 엄마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 옥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날 저녁 조미숙이 옥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무모한 일을 하셨어요. 조미숙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옥분은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경호를 만났거든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철조망에서의 만남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철원의 이산가족 시설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그녀는 이제 다른 이산가족들을 위한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방송 출연하시나요? 시설을 찾아온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야죠. 옥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옥부는 요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자주 출연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예전과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옥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60년 만에 제 아들을 찾았거든요. 비록 만질 수는 없었지만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옥부는 혼자서 시설 마당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옥분이 모르는 사이에 리정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리정호는 북한 당국의 감시 속에서도 비밀리에 이산가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기록들이 언젠가는 역사가 될 거야. 리정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북 간의 새로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조미숙이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시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조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리정호 대장이 북측 대표단에 포함될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요.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할머니도 남측 참가자 명단에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부터 옥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경호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몇 달 후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옥부는 남측 참가자로 선정되었고 놀랍게도 리정호도 북측 참가자 명단에 있었어요.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3년 전 철조망에서의 만남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시죠? 옆자리에 앉은 다른 이산 가족이 말했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하지만 행복해요.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강산 호텔에 도착한 옥부는 상봉 장소로 향했습니다. 넓은 홀에는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옥분 할머니 11번 테이블입니다. 안내요원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북측 가족들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북측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리정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3년 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정호는 옥분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경호야. 옥분도 일어나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모자가 포옹했습니다. 철조망도 없고 감시도 없는 진짜 만남이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리정호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야, 경호야.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단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리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경호야? 저는 이제 더 이상 리정호가 아니에요. 저는 김경호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경호예요. 옥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앞으로 이산 가족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해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래, 경호야. 좋은 일이다. 옥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봉 시간이 끝나갈 무렵 리정호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3년 동안 써온 일기예요. 어머니와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모두 적혀 있어요. 옥부는 편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경호야, 엄마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옥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경호가 유치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건 내가 5살 때 사진이야. 엄마가 줄곧 간직하고 있었단다. 리정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서로를 확인했고 사랑을 전했으니까요. 경호야,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옥부는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리정호는 북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어느 봄날 옥부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부는 창문 밖 봄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 아들은 그 철조망 너머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이름은 경호였고 그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봄이 오면 말이에요. 옥분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서는 경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 옥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